안녕하십니까. 2023년 10월 24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이 원래 오늘 예정돼 있었는데요. 이 재판이 연기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걸 보면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재판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대략 어찌 보면 짐작을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다.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김현철 법무법인 KNC 변호사,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죠. 기자회견을 했는데,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이 검찰의 유도신문을 제지 또는 제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검사가 쌍방울과 조선아태유 협약서 계약금 500만 달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계약금 성격의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라고 묻자 김성태 전 회장이 계약할 게 없죠? 라고 답한다. 미리 검사와 김성태가 제대로 뭐라고 답할지 말을 맞춰놓고 김성태가 제대로 외우지 못하니까 이렇게 답하라 이렇게 질문한 것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허위 증언 유도를 제지할 의무를 위반했다. 지난 재판에서 이 지점을 지적하니 재판부가 저에게 숙성되지 않은 의견이다. 공판 기록을 보라. 이렇게 얘기했다. 20년 경력의 변호인인 제게 모욕적인 말이었다. 뭐 이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기소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증인신문을 허용해서 예단을 형성하도록 했다. 위법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했다. 뭐 이런저런 등등을 해서 재판부를 이 재판을 다른 사람한테 받겠다 이런 뜻이죠. 자, 이것 때문에 오늘이 원래 이화영 재판이 있는 날이거든요. 매주 화요일. 그래서 아마도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는 재판이 그냥 연기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기피 신청을 하면요, 다른 재판부가 이 기피 신청이 합당하냐 하는 걸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재판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 재판을 한번 잘 보시죠. 6월 중순부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 다음에 스마트팜 사업비, 요거는 뭐 인정하지 않았지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이재명 대표 당시 경기도지사한테 보고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부지사가 북한과 협의한 내용을 지사한테, 더군다나 지사의 방북 얘기를 보고 안 했다는 그건 뭐 삼척동자가 봐도 뻔한 얘기인데, 그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걸 뒤집기 위한 이재명 대표 측의 집요한 노력이 있었고, 특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뭐 재판을 방해한다든가 아니면 일방적으로 변호인을 해임한다든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위촉했던 법무법인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가 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니까 재판부가 그러면 안 되겠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 이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놓으니까 또 이화영 본인이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하겠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하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고 수년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초에 구속이 됐죠. 연장이 됐죠. 그러니까 또 이번에 기피 신청을 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렇게 재판을 계속 미뤘던, 그동안에 구속 연장되기 전에 재판을 미뤘던 이유는 미루고 하다 보면 구속기간 6개월 도달하면 결국 본인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 때문에 미뤘던 것으로 보이고, 자, 10월 초에 덜컥 이제 구속기간이 연장이 되니까 이번에는 이 재판부에 별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재판부 기피 신청하고 이러면서 앞으로 또 6개월이 만약 흐른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다시 또 구속기간 연장될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그때는 또 별도의 혐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버티자 6개월 동안. 이렇게 연장해가면서 또 도저히 안 되면 또 재판 한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연시키자라는 걸로 보이는데, 제가 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 주목을 하게 되냐면, 그건 바로 이재명 대표 때문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렇게 해서 재판을 지연시키면 그냥 석방되는 게 목표일 수 있죠.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겠다. 계속 구속 상태로 있는 것보다. 그러다 이제 나중에 뭐 집행유예나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아마 그 계속 재판 지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은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지연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그거보다 더 큰 뜻이 있죠. 그래서 제가 예고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전략은 지금 현재는 재판 지연 전략을 그다지 다양한 수단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현재 선거법 재판이나 대장동 배임이나 이런 부분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임명해 놓은 판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재판부에 대해서. 근데 이재명 대표의 1차 목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총선 전에 지금 가장 빠르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게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재판이죠. 1심 선고. 그건 뭐 벌써 나와야 될 시간이 올해 3월에 나왔어야 되는데 3월에 시작했습니다. 강행 규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년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못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1차 목표고, 2차 목표는 2027년 3월 대선 전까지 대장동 배임, 성남FC, 우일의 신도시 이거는 1심을 못 나오게 하는 거고, 1심 선고를 못 나오게 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백현동 배임까지 합쳐진다면 뭐 노력 안 해도 1심 선고가 안 나올 거고, 만약에 우의정 교사 분리해서 재판해달라 이렇게 검찰이 요청했는데 그것까지도 만약에 병합을 한다. 그러면 뭐 그건 확실하게 이재명 대표 측이 굳이 재판 지연 전략을 쓰지 않아도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우의정 교사 부분은 대장동 배임이나 백현동 배임하고 관련 없다. 그런데 왜 합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계속 항변을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모른 척하고 그냥 병합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늘 무슨 시민운동이나 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끊임없이 지적을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신속한 재판은 헌법상의 권리인데 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을 해줘야 재판부가 그나마 좀 원칙대로 가지 않겠는가. 지금 재판부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합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만약에 다 병합된다면 그거는 2027년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다시 출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대장동 재판을 1심조차 끝내지 않겠다는 공개 선언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2차 목표죠. 대선 전에 안 끝내는 거. 그런 걸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까지 써먹은 여러 가지 수법에다가 이재명 대표는 더 추가해서 또 꼼수를 동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증인을 대거 신청한다든가. 그러면 증인신문 하다가 세월 다 가죠. 그 다음에 당무를 봐야 된다는 걸 핑계로 계속해서 뭐 계속 지연시킬 수는 없지만 날짜를 바꾼다든가 뭐 그때는 안 된다든가. 요새는 또 국정검사 핑계 대죠. 9월에는 단식 핑계 댔었죠.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쓰는 수법 외에 이재명 대표는 더 다양한 수법으로 재판을 지연시킬 것이다. 그 중에 가장 큰 그림은 김명수 체제 유지죠. 김명수 체제 유지. 현재의 서울중앙지법이나 수원지법이나 이 전부는 아마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두었는지는 뭐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러나 염두에 둔 듯한 포석을 했다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정 지역 판사를 뭐 대거 배치했다든가 아니면 특정 뭐 우리법연구회나 아니면 국제인권법연구회나 뭐 이런 출신들 판사를 중앙지법에 대거 임명을 했다. 배치를 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고
문재인 정부와 연관된 피고인들의 재판을 의식한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야 뭐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현재의 재판부 구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걸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내년 2월에 가면 판사들의 정기 인사가 있습니다. 이 정기 인사를 유리하게 본인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김명수 체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인사권자가 누굽니까? 대법원장이니까. 대법원장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으로 바뀌게 되면 그 대법원장의 취향에 맞는 인사 시스템으로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대거 바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걸 막자. 막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1차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마 이번 주에 지명할 걸로 보이는데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초에 지명할 걸로 보이는데 또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해서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서 임명동의 표결을 해야 됩니다. 또 아마 무슨 트집을 잡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대략 2명 정도로 압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한 인물 5명이 있죠. 그 중에 이종석 현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을 했으니까 빼고 그러면 4명이 남습니다. 그 4명 중에 아마 조희대 전 대법관 거기가 1순위고 그 다음에 홍승면 서울고법부장판사 아마 2순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압축을 해놓고 이 중에 뭐 1순위를 아마 추천할 가능성이 있죠. 그럼 조희대 전 대법관 이미 대법관을 한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조희대 전 대법관을 아마 지명할 가능성이 있다. 조희대 전 대법관은 대법관을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 활동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가 있습니다. 로스쿨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전적인 문제 지금 저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가 바로 그 비상장 주식 뭐 이거에 이제 꼬투리에 걸렸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해소가 될 걸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민주당에서 또 어떤 트집을 잡을 겁니다. 아마 잡아서 이제 부결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겠죠. 제가 그 게임 양상이라고 그랬죠. 게임 양상.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계속 트집을 잡아서 부결시키되 일반 국민들이 저거 이재명 대표의 재판 리스크 때문에 지금 트집 잡아서 부결시키는 거야 라는 여론이 다수가 안 되도록 대신 윤석열 대통령은 저건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재판 리스크 때문에 트집 잡아서 지금 억지로 부결시키는 거야 하는 국민 여론이 다수가 되도록 그 싸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한테 정치적 부담이 너무 심각하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도 이거 부결 못 시킬 겁니다. 부결시키면 민주당이 뭐 지지율 적어도 5 내지 10%포인트 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선거 앞두고. 그렇다고 이번에 임명 부결 시킨다고 그래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까지 포기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내년 1월 그 2일부터는 민변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이 대법원장 직무대행을 합니다. 만약에 내년 2월까지 계속해서 그 대법원장이 취임을 못한다면 그 김선수 대법관이 법관 인사를 하게 됩니다. 김명수 시즌2죠.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있다는 게 뭐 뻔하니까 그건 뭐 법조계에선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국민들로부터 의도가 뻔히 드러나게 되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곤란하죠. 물론 다수가. 그러니까 그 게임 양상이 진행되고 있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 재판 지연 전략 이걸 보면 이재명 대표도 앞으로 불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현재는 재판부 기피 신청 안 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새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똑같은 일을 이화영 전 부지사처럼 해가면서 재판을 계속 끌 것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보다는 한술 더 뜰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현재 재판 지연 전략이 결국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 전략의 예고편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새 대법원장 체제를 이재명 대표가 무슨 핑계를 대서 저지하느냐, 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그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파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